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이번 계엄이랑 탄핵 이벤트 이후로 사람들이 자꾸 컨텐츠에서 박근혜 정권 때랑 엮어서 소화를 하시는데 아니에요. 제 경험상 아닙니다. 박근혜 정권 때는요, 탄핵 사건 터졌을 때 그게 12월에 탄핵 터지고 3월 달에 결론이 났거든요. 사람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어요. 반드시 끌어내린다고. 그리고 촛불, 정의 이런 컨셉이었죠. 지금은 그거는 아니에요. 지금 이제 가봐야 되고 또 결과가 나오면 다른 파장이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자산시장에서는 솔직한 곳이 있잖아요. 소화를 하고 있어요. 코인이나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은 이제 자꾸 탄핵이랑 엮으려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대출 규제가 진짜였어요. 너무 강력했죠. 그리고 포리온 입주. 게다가 탄핵 이벤트예요. 3대 악재가 겹쳤는데 지금 시장은 버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 좀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시장에 대해서. 25년도, 26년도. 저는 멤버십 운영하고 있고요.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 부탁드리고요. 제가 23년도 하반기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24년도에 대해서 상저하고를 외치셨어요. 찾아보세요. 아마 찾아보기 귀찮으실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상저하고를 외쳤느냐? 간단합니다. 전 이 모든 걸 말씀을 드렸고요. 23년도 하반기에 시장이 안 좋아졌었어요. 23년도 1월 달부터 거래가 늘다가 23년도 8, 9월 달에 다시 꺾였거든요. 특히 10월 달부터. 그럼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에 24년 전망을 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전문가란 타이틀을 가진 분들은 현재 시장이 유지되다가 약간 바뀐다는 컨셉을 늘 유지해요. 왜냐면 이게 가장 이득이에요.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소신 발언했다가 한번 틀리면은 정말 거의 죽이려고 합니다. 이걸 왜 합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 여기저기 불려다니실 수가 있는데 뉴스랑 이제 공공 채널에 나갈 수가 있는데 왜 그런 리스크를 지겠어요? 그리고 스스로 투자를 많이 안 하면은 그냥 해석에 대해서 편하게 합니다. 그 데이터만 가져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똑같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늘 똑같아요. 지금 시장 전망하는 것도 어떨지 뻔해요. 여러분 이거 재밌는 게 찾아보시면요. 지금 몇 달 전 있잖아요. 우리 7월 달까지 시장 엄청 좋았잖아요. 7, 8월 달에 시장 전망한 거랑 지금 전망하는 거랑 완전 달라요, 사람들. 근데 저는 9월 달 이후로 포레온 입주 때문에 데미지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대출 규제를 이렇게 할 줄은 몰랐죠, 그때는. 미리 아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23년 하반기에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24년도에 대해서 상저하고를 외친 거예요. 저는 뭐라고 전망했죠? 저는 양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상고 하저를 말씀드렸죠. 또는 상고 하고를 말씀드렸어요. 왜냐? 포레온 입주 때문인데 사실 저도 다 맞춘 게 아닌 게 대출 규제만 없었으면은 상고 하고도 가능했어요. 전 대출 규제를 맞춘 건 아니거든요. 이 대출 규제가 얼마나 강력한 건지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난 정권에서 우리가 규제에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착해진 거죠. 대출 규제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담보 물건이 있는데 대출을 안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국가도 빚을 내지 말고 기업도 빚을 내지 말고 다 같이 빚을 내지 말아야지. 국가 부채 펑펑 내고 기업 부채 펑펑 내고 민간인만 돈을 쓰지 마라? 담보 물건도 있는데. 그리고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이것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한국은요. OECD 국가나 미국 같은 국가에 비해서 소득이 높은 국가가 아니라 자산이 높은 국가예요. 이게 비정상이라고 보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절대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저축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아세요? 나라가 전쟁을 겪었었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우리는 다른 나라에 쳐들어간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게 또 찾으면 있다고 하시니까 역사에 조금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남을 침범하는 게 아니라 늘 침략을 당해요. 그럼 나라가 막 뒤집어져요. 변하고. 정치 보세요. 정치도 그냥 왔다 갔다 계속 바뀌어요. 이렇게 정당이 자주 변하는 나라가 없대요. 이렇게 불안한데 그럼 저축을 안 해요? 그리고 날씨는 어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극과 극. 춥다가 덥다가 춥다가 덥다가. 돈도 벌리다 말다가. 자영업하면은 팔리다가 안 팔리다가. 하다가 코로나 터지면 망하고. 이렇게 변화무쌍하고 안정감이 없는데 당연히 저축을 많이 하죠. 그래서 자산이 많아요. 왜? 불안하니까. 나라가 안정감이 없어요, 여기는. 비교했을 때. 미국은 저축 이렇게 많이 안 해요. 미국은 소득이 높은 국가예요.
그러면 저축을 많이 했으면 자산이 많죠. 그럼 이 자산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이 자산을 활용하는 방법이 뭐예요? 월세를 받든 전세를 받든 아니면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비난을 하냐면은 국가가 개입을 해서 월세를 못 오르게 했었잖아요. 이게 맞아요. 전세 자금 대출을 만들어서 월세를 못 오르게 했잖아요. 그 월세 여태까지 못 올랐는데 그래서 대출이라도 쓰려고 그러는데 대출을 막아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거 재산권 침해예요. 제 생각에는. 이 정도로 강력한 걸 쓴 거예요. 그래서 저는 24년도는 그러니까 어디가 오르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래량은 올라가봤자 만건. 하지만 예전보다 적은 거래량으로 상승. 그리고 지역별로 편차 심하고 서울, 수도권이랑 지방이랑 다르고 그리고 상고, 하전화, 상고, 하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저도 못 맞춘 게 하반기에 대출 규제는 너무 쇼킹했고 포레온이 제 생각보다 데미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제가 25년을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25년도는 24년도랑 똑같아요. 일단 저는 왜냐면 이 전망을 계속 하고 싶거든요. 근데 뭐가 똑같냐면은 흐름이 똑같아요. 지금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대출을 풀면 안 돼요. 정부 입장에서. 제 입장에선 아니에요. 네, 제 입장에선 푸는 게 맞습니다. 정부는 지금 대출 풀면요. 매매가 올라가요. 대출 막았죠. 포레온 엄청 입주하죠. 이게 강동구 대장 입지예요. 주요 입지에 12,000세대. 역대급 단지요. 최강 단지. 헬리오가 9,500이었어요. 그리고 계엄이랑 탄핵 이벤트.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정당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월세랑 전세가 시장을 지탱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던지고 나갈 다주택자가 있느냐? 없어요. 있겠죠. 어딘가는. 좀 남아있겠지만 전체 시장을 놓고 평가했을 때는 없어요. 왜? 다 죽었어요. 이 사람들이 죽는 과정이 금매였어요. 그래서 제가 사라고 했잖아요. 저 말 바꾼 거 하나도 없어요. 사라고 했잖아요. 제가 잠실이나 아니면 마레프나 그리고 다른 지역 포함해서 제가 가장 먼저 추천했을 거예요. 물론 미래를 맞출 능력은 없어요. 네, 했다고요. 현장에서 중계를 해드렸다고요. 이런 제가 말씀을 드려요. 25년도는 24년도랑 흐름이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야, 그러면 25년도도 상고 하전이야. 근데 이게 문제예요.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상고 하고일 수 있고 또는 상고 하저일 수 있어요. 근데 하절라면은 이번에 대출 규제를 정부가 더 세게 해야 돼요. 올해보다 더 세게 해야 돼요. 완전 틀어 막아야 돼요. 근데 지금 정부가 대출 규제를 하는데 지금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은행들이 말을 약간씩 안 듣는데요. 왜? 힘 빠져 보이나 봐요. 뭐든지 너무 강제로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24년도처럼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려면은 원래 수급을 기반으로 유동성을 타고 집이 좀 팔리다가 하반기에 대출을 꽉 틀어 막아야 돼요. 근데 이걸 정부가 과연 할 수 있느냐? 여기서 이제 갈리는 거죠. 그리고 또 변수가 있어요. 이게 대출을 통제해서 시장을 잡으려면은 일단 경제가 어느 정도 버텨줘야 돼요. 경제가 버텨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국민들이 어느 정도 따라줘야 되는데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지금 당장 망하게 생겼는데 대출을 틀어 막아서 진짜 아예 죽게 생겼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요. 지지도, 기본적인 지지도, 국민들의 기본적인 이해도, 경제의 기본적인 체력, 이게 받쳐주는 상태로 대출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합당하게 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25년도에 그래요. 정부가 애를 써가지고 대출을 통제해서 시장을 잡았다고 쳐요. 그래도 만약에 26년도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진짜 몰라요. 26년도에는 과연 25년도에 했던 대출 규제를 연속적으로 했을지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더 어려워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어려운 거예요. 대출 통제로 시장을 잡는 게. 그러면 사실 25년도를 넘어서 26년도에는 거의 제가 봤을 때 컨트롤이 어렵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점을 감안해서 지금부터 결정을 해야죠. 집을 살지 말지, 전세로 갈지, 월세로 갈지. 정부가 지금 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는 이유가 모든 게 내수 시장의 희생, 서민들의 희생, 국가 경쟁력의 희생,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책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추천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도 만약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뭐 본인들의 방법을 찾아서 하겠죠. 근데 저는 이게 한계점이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23년도에 24년도 시장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해드렸고 다른 분들이랑 그리고 25년도에 대해서도 지금 의견이 달라요.
25년도는 24년도보다 시장이 좋을 거예요. 왜냐? 전월세 시장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는 3년째 돼가는 것 같은데 이번 아파트 시장의 키워드는 월세예요. 월세를 잡아야 끝나요. 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아예 의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월세 시장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다들 아예 관심이 없어요. 국민들도 정부도. 나중에 문제 삼으면 그때 확 불이 붙으면은 또 그때 가서 급하게 하겠죠. 그럼 만약에 월세를 잡기 위해서 또는 전세를 잡기 위해서 정부가 제일 급하게 할 수 있는 게 뭔지 좀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빌라예요. 빌라를 후다다닥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빌라 시장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안 들어요. 개 짖는 소리로 듣는단 말이에요. 나중에 두고 보세요.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부동산 이거 정책 행정 낙대점이에요. 이거 결과 시장에 반드시 나올 거예요. 시장이 망했다는 게 그게 망했다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 시장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선택 그리고 원활한 흐름 이런 게 다 망가진 거고 나중에 이거 인플레이션 이런 거 합쳐져 가지고 중간에 급등 폭등구가 나올 수 있어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혼란이 다시 될 거예요. 부동산이. 이러니까 한국 부동산이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 가보세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거기 경기가 박살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저는 24년 지금 이 시점에 25년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디테일은 훨씬 더 많죠.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거 훨씬 많은데 그거는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큰 흐름을 봤을 때 대출 따라서 다시 갈 길 가다가 하반기에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약간 주춤하거나 아니면 버텨내거나 또는 무시하고 밀어 올리거나 아니면 정부가 규제를 못하거나 이렇게 가는 거고 이제 25년 워밍업하고 26, 27에 제대로 가는 거죠. 26, 27은 대단할 거예요. 네, 대단할 겁니다. 미리 말씀을 드려요. 제가 대단할 겁니다. 집 살 분들은 빨리 사세요. 진짜 벼락거지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왜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리냐면 지금은 얘기해도 아무도 그렇게 진지하게 안 들어요. 근데 저는 이 경험이 있잖아요. 예전에도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렇게 유튜버도 되고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시겠어요? 제가 뭔가 남들과 다른 의견을 한번 냈는데 그게 크리티컬하게 맞아 떨어졌던 적이 없지 않는 이상 여기까지는 어렵거든요. 그런 적이 있었겠죠. 전 그런 걸 느껴요. 모두가 생각하는 것과 시장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지금이 전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